자, 이제 엔탈피하고 헬스의 법칙 부분 봅시다. 자, 243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열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의 상태도 나오죠. 종류도 나오고 상태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반응 엔탈피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H2G 플러스 O2G 는 EH2OL 하고 델타 H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자체는 알 수가 없죠. 차이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고, 자 다음에 244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반응 가와 나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를 각각 나타냈대요. 지금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량이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 생성물질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질의 엔탈피를 빼준 게 실제로는 델타 H죠. 그러니까 델타 H는 총 생성물질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질의 총 엔탈피를 빼준 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델타 H가 음수 값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은 델타 H가 양수 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고 가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가는 발열 반응이다. 나의 반응 엔탈피는 0보다 크죠. 나의 반응 엔탈피가 가의 반응 엔탈피보다 더 크다. 지금 반응 엔탈피의 실제 값만 보면 나의 반응 엔탈피가 반응 엔탈피 가는 반응 엔탈피가 이만큼 되는 거고 얘는 반응 엔탈피가 이만큼 되는 거니까 나의 반응 엔탈피가 가의 반응 엔탈피보다 나의 반응 엔탈피가 가의 반응 엔탈피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게 엔탈피의 변화량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양수값이고 이거는 음수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반응 물질의 엔탈피가 아니라 반응 엔탈피. 그러면은 이거는 반응 엔탈피가 음수값이고 이건 반응 엔탈피가 양수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무슨 소린가 했네. 자, 그 다음에 245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X가 분해돼서 Y하고 Z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인데 지금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델타 H 값이 0보다 큰 거니까 이 경우는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됩니까?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얘는 흡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얘는 생성물질의 총 엔탈피가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엔탈피의 값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크죠. 그렇죠? 따라서 YZ 엔탈피 합은 X의 엔탈피 합보다 크고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역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엔탈피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6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를 생성을 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지금 델타 H가 0보다 작은 걸로 봐서는 발열 반응이고 얘는 반응물질의 엔탈피의 합이 생성물질의 엔탈피의 합보다 더 큽니다. 그죠? 왜? 그 생성물질의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질의 엔탈피 총합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염화수소 1몰이 생성될 때 지금 총 2몰이 생성될 때 마이너스 185kJ만큼을 방출하는 거니까 1몰이 생성이 되면은 절반인 92.5kJ만큼이 바로 방출이 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틀렸죠? 답은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247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나타냈답니다. 이와 관련된 열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메테인 1몰이 연소될 때 890kJ만큼의 열량을 방출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열 화학 반응식은 일단은 상태 표시해줘야 되는 거고, 1몰 기준으로 했었을 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89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몰이면은 얘도 절반이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니은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48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물질의 엔탈피를 나타냈는데, 이와 관련된 열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내고 반응의 에너지 출입 방향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A 더하기 2B가 2C가 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생성물의 엔탈피와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차이가 3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델타 H는 3H가 아니라 마이너스 3H가 돼야 되는 거고, 발열 반응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러니까 생성물질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질의 엔탈피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델타 H는 12H-15H가 된다는 말이에요. A 더하기 B가 D가 된대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D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1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즉, A 더하기 2B가 B 더하기 D가 되면 여기서 1로 들어가니까 A 더하기 B 분의 D가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니까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엔 요만큼 방출하겠지. 얼마야? 11H만큼을 방출을 해야 되는 거고, 발열 반응인 거 맞고, 그 다음에는 이 C가 A 더하기 2B로 가는 거는 결국엔 요거의 역반응이고, 이거는 흡열 반응이고, 3H만큼은 흡열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맞고, 2D가 2A 더하기 2B가 되는 거는, 그러면, 2D가 2A 더하기 2B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로 직접 가는 거거든요. 이거 역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반응이 뒤집어서 가는 반응이고, 그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델타 H는 22H가 돼야 되는 거고, 흡열 반응이 맞는 거. 흡열은 맞지만 얘가 2배가 돼야 되죠. 개수가 2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3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49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두 가지 연소 반응의 열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는데, 자, 가는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이고 나는 에타인의 연소 반응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소 반응에 가환하는, 연소는 어차피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은 거는 맞아요. 자, 1몰의 프로페인하고 에타인을 각각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의 크기는, 자, 얘하고 보면 얘가 더 많죠. 그렇죠? 따라서 에타인이 프로페인보다는 아니네. 이거 왜 그러냐면 얘는 2몰이 연소될 테니까 1몰이면은 얘를 절반으로 나눠준 마이너스 1300kJ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맞죠. 다음에 1g의 프로페인하고 에타인을 연소시킬 때 발생한 열의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1몰당인데 1g이면은 얘가 지금 분자량이 44고 얘는 분자량이 얼마냐면은 26이니까 2배인 52란 말이에요. 따라서 1g이면은 결국에는 J의 44분의 1이니까 이 열량도 얼마가 돼야 돼요? 44분의 1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프로페인의 1g의 연소율은 마이너스 2220에 44로 나눠준 값이고, 그 다음에 에타인의 1g은 지금 52g일 때 26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g이면 52분의 2600만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발생하는 열량의 크기는 얘가 더 크네. 이 값이 얘보다는 더 크죠. 그죠?
자, 따라서 열의 크기는 1g당으로 보면은 프로페인의 연소율이 에타인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50번. 다음은 실생활과 관련된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자료래요. 자, 뷰테인이 연소하면서 냄비 속 찌개가 끓는다.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수가 시원해진다. 그러면은 얘는 얼음이 녹는 반응이니까 융해가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은 뷰테인의 연소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융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지 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메테인의 연소고 델타 H가 발열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니은. 그 다음에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이때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델타 H가 0보다 커야 되겠지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네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1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뷰테인의 연소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는데 이 열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각각 그러니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절대적인 엔탈피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각각의 합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반응이 진행되면서 출입하는 열량, 즉 엔탈피의 변화량만 알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얘를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 둘의 엔탈피의 합과 이 둘의 엔탈피의 합의 차가 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준 값이 요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엔탈피는 정확하게 측정은 불가능해요. 엔탈피의 변화량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2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열화학 반응식 가에 대한 자료래요. 자, 반응물은 이산화황하고 산소래요. 생성물은 삼산화황이래. 자, 그러면 SO2 플러스 O2는 SO3가 돼야 되니까 계수가 안 맞네. 2. 그러면은 얘도 2. 이러면 맞죠? 4개, 6개, 6개 맞네요. 그죠? 자, 1몰이 반응을 할 때 98kJ의 열을 방출한대. 그러면 지금 2몰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델타 H는 이거의 2배인 마이너스 196kJ만큼을 방출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따라서 맞는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53.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두 가지 연소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다. 메테인 연소 반응, 그 다음 뷰테인 연소 반응인데 보면은 연소 반응 가와 나는 둘 다 엔탈피 변화량이 0보다 작은 걸로 봐서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1몰에 메테인하고 뷰테인을 각각 연소시켰을 때의 반응 엔탈피는 그러면 얘는 1몰당 마이너스 890이고 얘는 2몰이니까 1몰이면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877kJ이 나오니까 얘가 이거보다 큰 거는 맞는데 6배가 되지는 않죠. 1g의 메테인하고 뷰테인을 각각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의 크기는 자, 얘는 지금 1몰이 16에 해당이 되는 거고 뷰테인은 58이니까 2몰이니까 116g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1g당이면 뷰테인은 마이너스 16분의 89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1g당이면 116분의 5754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g당 방출하는 양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둘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죠. 위에가 1몰당이고 1몰당 발생하는 거를 몰질량으로 나눠주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1g당에 해당하는 연소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반응열이 따라서 얘가 얘보다는 더
작죠. 이 녀석이 더 크니까 메테인이 더 큽니다. 뷰테인이 메테인보다 작죠. 틀렸네.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4번. 자,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물의 생성 반응에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물의 생성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인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물의 1몰당 기와 열을 물어본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이 물이 액체 상태로 변할 때,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때 571.6이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가 될 때가 483.6만큼을 방출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발열 반응인데, 그러면 요 둘의 차이인 요만큼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화열이고, 기화가 되는 거는 바로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 H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자, 따라서 571.6에서 483.6을 빼주면 483.6 8. 그 다음에는 얼마니? 이게 6이지. 6이면은 8. 88kJ이네요. 88kJ 해가지고 88 하면 틀려. 왜요? 1몰이잖아, 1몰. 이건 몇 몰이요? 2몰이고, 그쵸? 88은 지금 2몰일 때니까 얘를 다시 절반으로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44kJ이고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양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5.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반응에 엔탈피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 NO2가 N2EO2로 변할 때,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변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은 델타 H가 0보다 작은 무슨 반응에 해당이 돼요? 예,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얘가 1로 가려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A를 흡수하고, 네, B만큼을 방출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3번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B 마이너스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게 A 마이너스 B만큼의 엔탈피가 맞는데, 실제로는 근데 얘가 무슨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256. 자, 다음은 헤스의 법칙에 대해서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랑 관계없이 엔탈피의 변화량의 총합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가 똑같다, 또는 엔탈피의 총합은 똑같다. 그러면 25도씨 1기압에서 산화칼슘하고 묽은 염산의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 경로 1과 2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게 얘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칼슘이 되면서 델타 H1만큼 방출하고, 그 다음에는 얘네 둘이 중화 반응을 해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112.4만큼 방출하든지, 얘네 둘이 한 방에 반응을 하든지 요 총합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델타 H1 마이너스 112.4는 마이너스 189.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델타 H1은 마이너스 189.3에서 얼마가 빼줘야 돼? 더하기 112.4
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9, 8, 6, 7, 76.9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76.9kJ 이렇게 나타나겠네. 따라서 니은 맞고 25도씨에서 산화칼슘 2몰이 그럼 얘는 지금 1몰이 충분한 양으로 반응을 했었을 때 방출하는 열은 지금 1몰당 마이너스 189.3이야. 그럼 2몰이 반응하면 이거의 2배가 될 테니까 278.6이 되겠네. 378.6. 그럼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모두 맞죠? 자, 총 열량 분리반의 법칙. 헬스의 법칙. 자, 그다음에 257. 다음은 코크스하고 수증기가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서 기호를 쓰고 반응 엔탈피를 골라서 다음 과정을 구해라 라고 나왔는데 그럼 일단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반응은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기체 수용액은 이거는 필요가 없고 얘하고 탄소도 필요하니까 얘도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탄소 하나 기억을 보세요. 기억식이 C 플러스 O2는 CO2고 그 다음에 생성물질 쪽에 수소가 들어가 있고 반응물질 쪽에 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절반으로 나눠 그 다음에는 역반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절반으로 나눠서 역반응으로 쓰면 H2O가 H2 플러스 2분의 1 O2가 될 거고 이때 역반응이 되니까 델타 H2 그리고 얘를 절반으로 나눠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241.8kJ의 양수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더해. 여기다가 H2O를 더해주면 H2 플러스 2분의 1 O2가 될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 식을 얘도 빼줘요. 얘도 빼주면 그럼 얘를 거꾸로 빼주면은 CO2가 CO 플러스 2분의 1 O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빼주냐면은 여기서 반응물질이 여기서 생성물질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빼야지 이 역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를 빼줘버리면 얘는 델타 H3가 얼마가 되냐면은 283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했어? 절반으로 뺐고 얘는 그냥 뺐다란 말이에요. 그럼 기억에다가 그러면 전체식으로 보면은 지금 기억에 마이너스 2분의 1 니은을 해준 거고 빼기 다시 디귿을 해준 식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얘는 CO2가 CO 플러스 2분의 1 O2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왼쪽 다 더해봐.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C 더하기 O2. 근데 이게 더해서 O2잖아요. 그럼 얘하고 소거가 되고 여기서 CO2 소거가 되니까 남는 거는 C 플러스 H2O H2 플러스 CO5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이때 델타 H는 기억이 얼마니? 마이너스 393.5 다음에 더하기 241.8 다음에 더하기 28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두 개를 합쳐주면은 524.8이고 여기서 393.5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131.3 양수 값이네요. 따라서 델타 H는 131.3kJ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엔탈피 구할 때 기억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디귿 해주고 전체 엔탈피 변화량은 131.3kJ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조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8번 보자.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소의 연소 반응이, 수소가 연소돼서 물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반응이죠, 지금. 요 안에서 흑연은 그대로 왔고, 물 6분자하고 산소 9분자 중에, 여기서 수소 6개, 산소 9개 중에 물 6개, 산소 6개.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6H2 플러스 실제로 쓴 산소는 3O2는 6H2O가 될 때 총 얼마만큼을 방출한 거예요? 델타 H3만큼을 방출하게 된 건데,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인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은 수소 2몰이 완전 연소해서 델타 H2가 생성이 수증기가 생성이 될 때, 반응은, 그러면은 2몰이면 얘는 지금 6몰일 때니까 2몰이려면 얘를 전체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 값도 3분의 마이너스 델타 H3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는 델타 H3 더하기 델타 H4 더하기 델타 H5에 해당이 된다. 델타 H1, 델타 H2를 다 더해줘 버리면, 그러면 델타 H3, 델타 H4, 델타 H5. 지금 보자. 이게 여기까지가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 포도당의 연소가 돼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이 상태에서 일로 하면은 물, 수증기에서 이거는 기화열이네, 그죠? 다음에 다시 이산화탄소의 연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차이가, 이게 음수라 여기에 이건 양수값이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는 마이너스 델타 H3 더하기 델타 H4 더하기 델타 H5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맞는데 얘는 내려오는 감소하는 엔탈피 변화라고, 얘는 증가하는 엔탈피 변화라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뭐가 붙어야 되니까 틀렸고, 마이너스 델타 H3,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델타 H3는 얘네 둘이 넘어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델타 H3는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더하기 얘도 마이너스니까 1로 넘어가니까 더하기 델타 H4 더하기 델타 H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 2, 4, 5 1, 2, 4, 5 맞네. 자, 따라서 디귿만 맞네요. 나머지 뭐는 다 틀렸고. 그러니까 부호 조심하세요. 부호 풀 때. 자, 그러니까 이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지 방출하는 건지에 대한 부호를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259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두 가지 반응의 열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흑연이 수소랑 반응해서 에타인이 생성이 될 때의 반응 엔탈피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에타인, 에텐 되는 거구나, 에텐. 그러면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소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2몰이고 이쪽에 얘가 1몰이니까 첫 번째 걸 2배 해줘봐. 그러면 4C 플러스 4H2는 2
C2H2가 되고 이대로 C2 어떻게 쓴 거예요? 자, C2H2 더하기 EH2는 2를 빼먹었네. 자, C2H4 두 개 더해. 두 개 더해주면은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고 그러면은 4C 플러스 6H2는 2C2H4가 돼버리니까 지금 첫 번째 거 이거 2배에다가 아래 거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줬어요? 지금 다시 전체를 2로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1몰당이니까. 그치? 얘를 다시 2로 나눠주면 정확하게 2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454 빼기 348 해주면 6빵 1인데 얘를 다시 2로 나눠줘야 되죠. 53kJ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이지 53kJ. 화학식만 잘 조합해서 개수 맞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짝 맞추기 같은 그런 느낌. 자, 260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수산화나트륨, 물, 그 다음에는 염산이 반응물인 두 가지 반응 경로 1과 2의 반응 엔탈피를 나타냈대요. 첫 번째 거는 일단은 수산화나트륨이 고체가 융해가 돼서 수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을 통해서 56을 방출했고, 고체를 직접 녹여서 반응하면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델타 H1 마이너스 56은 마이너스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델타 H1은 44kJ, 마이너스 44kJ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래서 델타 H1은 마이너스 44kJ이고,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랑 델타 H3랑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반응 엔탈피의 총합은 반응 경로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반응 물질의 종류와 생성 물질의 종류와 양만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방출해 주게 돼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슨 법칙? 헤스의 법칙이에요. 자, 261번 보자.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흑연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과 관련된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흑연이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반응. 흑연하고 O2.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이게 델타 H3가 델타 H1하고 델타 H2를 더해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2몰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몰을 원하는 거니까 얘를 각각 2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델타 H3가 되던가 2분의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가 되던가 이거네요.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262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래요. 자, 그러면 반응 가와 나 외에 X를 추가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은, 그러면 지금 에탄올이 에텐 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에탄올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이고, 지금 그 에탄올이 에텐하고 물이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서 필요한 게 얘를 구해주려면 에탄올이 메텐 됐고, 그 다음에는 에탄올이 기체 됐고, 그 다음에는 에탄올이 에텐으로 됐는데, 그럼 이 반응의 에너지와 얘가 얘로 가는 에너지가 필요하네. 그러면은 얘거는 그러니까 액체 기체, 그죠? 그 다음에 액체
에서 기체로 가는 거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건 그대로 왔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델타 H 물이 수증기로 되는 기와 열이 필요하네요. 저거 말고는 다른 거 필요한 게 없네. 기억이네. 그죠? 결국에는 이게 가하고 나를 더해서 여기다가 누구까지 더해줘야 돼요? 기억까지 더해주면 이게 정확하게 누가 되는 겁니까? 다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여기서 기억밖에 없네요. 네. 자, 그 다음에 263번 보자.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사방황과 관련된 세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다. 사방향이 O2에서 이산화황이 됐고, 그 다음에 삼산화황이 이산화황하고 산소로 나눠졌고, 사방향이 그러면은 산소랑 결합해서 직접 삼산화황이 되는 반응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 얘를 가반응식에서 얘가 생성물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반응식 S 플러스 O2는 SO2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반응식은 얘가 생성물질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절반으로 나눠서 빼줘요. 즉 얘를 절반으로 일단 나눠주면은 SO3가 SO2 플러스 2분의 1 O2가 될 거고, 이거를 빼주면은 역반응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SO2 플러스 2분의 1 O2는 SO3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그러니까 델타 H고, 이게 델타 H 마이너스 297이고, 밑에 거는 델타 H가 얘를 2분의 1로 나눈 다음에 빼줬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역반응으로 진행시켰으니까. 따라서 98만큼이 될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서 얘하고 소거가 되고 남는 게 S 플러스 2분의 3 O2는 SO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297에서 98을 해줘버리면은 199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그렇죠? 마이너스 199.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4번 보자.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반응 EC 플러스 EH2가 C2H4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반응이 거꾸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4C 플러스 6H2 더하기 7O2가 EC2H4 더하기 2H2 더하기 7O2가 되니까 얘하고 사라지고 넘어오면 여기가 4로 바뀌고, 얘를 다시 절반으로 나눠준 게 이 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거꾸로 가는 반응, 역반응 마이너스 델타 H1의 2분의 1 값 맞네요. 자, 이 반응 E2H6 7O2 더하기 4CO2 더하기 6H2의 반응 엔탈피는 이 반응이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내려온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델타 H3가 맞아요. 에텐 1몰의 연소 엔탈피, 그러면은 얘가 연소돼서 최종적으로 1로 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식을 써보면 이 C2H4 더하기 2H2 더하기 7O2가 4CO2 더하기 6H2O가 돼요.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럼 얘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2분의 7, 얘는 2, 얘가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C2H4의 연소 엔탈피는 원래 3O2가 2CO2 플러스
제가 그러니까 EH2O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1로 전체로 내려오는 식을 다 더해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준 이 값에서 뭐가 더 있냐면 지금 H2에 2분의 1 O2가 더해져서 H2O가 생성되는 이 반응의 엔탈피를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이 반응의 델타 H 값이 현재 여기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소의 연소 열이 안 나왔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서 뭘 빼줘야 된다? 이 값을 빼줘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얘는 구해줄 수가 없다. 이 식의 엔탈피를 지금 몰라서 X라고 할 때 이 값을 빼줘야 되는데 구해줄 수가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265번. 다음은 간이 열량계를 이용해서 고체 A가 물에 용해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인데 간이 열량계에다가 물 99g을 넣고서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해준대요. 가 A에다가 A 1g을 모두 녹인대요. 그럼 전체 수용액의 질량은 100g이 됐죠. 자, 그러면은 A1몰이 물에 용해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여기서 Q는 CM 델타 T를 이용해서 구해줄 거기 때문에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열량 kg per 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g을 녹였잖아. 그럼 이 A 1g에 뭘 알아야 되냐면 몰수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A의 몰 질량 필요하고 전체 질량은 100인 거 알고 온도 변화도 구했죠. 그럼 이거 알아야지. 비열. 수용액의 비열을 알아야지.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6번. 다음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실험인데 1몰롱도 10ml, 10ml면은 0.01리터니 있고 얘도 똑같이 0.01리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과 염사 수소 이온의 몰수는 얼마냐면은 OH-하고 얘하고 똑같이 0.001몰만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OH-A Q는 H2O 중화 반응이 일어났고요. 이때 총 혼합 용액의 부피는 얼마가 됐냐면은 20ml가 됐고, 자, 중화 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얼마냐면은 6.5도씨만큼의 온도 상승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반응 엔탈피를 구해야 되는데 용액의 밀도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0ml의 질량은 20g에 해당이 될 거고 비열을 4.2로 줬어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 발생한 총 열량값 Q는 비열이 얼마라고 하냐면 4.2 곱하기 질량이 20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6.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2에다가 13을 곱해주면 126에 42니까 546줄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0.001몰이 반응했을 때가 546이니까 그러면 1몰이 반응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주면 1000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546000 줄에 해당이 될 거고 이제 얘를 킬로줄로 바꿔주면은 얼마가 돼야 돼? 546 킬로줄이면은 0.546 킬로줄. 그러면은 여기다 찍으면 되겠네. 54.6 킬로줄. 54.6 킬로줄이 되겠네요. 1000으로 나눠져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546 줄이니까 0.546 킬로 줄에 해당이 되는 거고 0.001몰이 아니라 0.01몰이구나. 0.01몰. 네,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
100배를 해주면 되겠네. 계산을 잘못했어. 546이고 100배니까 546 00줄. 따라서 킬로줄로 바꿔주면은 따라서 델타 H는 마이너스 54.6 킬로줄만큼을 방출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1몰 농도니까 0.01리터에 들어있으니까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 그러니까 0.01몰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이게 0.01몰에서 546줄이 발생을 했으니까 1몰이면 100배. 따라서 100배면 54600줄. 그러니까 킬로줄로 바꿔줘야 되니까 54.6kJ만큼이 방출한 걸로 써주시면 되겠지요. 그죠? 자, 이제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67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래요. 자,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할 때 흡열 반응이니까 엔탈피 변화량은 A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맞고, 엔탈피는 흑연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커. 이거는 흡열 반응이니까 즉 반응 물질의 반응 물질보다는 생성 물질의 그죠? 생성 물질의 전체 엔탈피 값이 반응 물질의 전체 엔탈피의 합보다는 커야죠. 흡열 반응이랑. 그래서 학생 B는 틀렸고,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의 크기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더 크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연소 반응식은 똑같거든요. 연소 반응식은 이산화탄소로 생성되는 반응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생성열은 어차피 0이고 얘도 생성열이 똑같은데, 즉 이 가진 엔탈피 자체가 누가 더 크니까, 이게 흑연인 경우보다는 이게 다이아몬드인 경우가 엔탈피가 더 크니까 여기에 반응 물질의 총 생성열 자체가 생성 물질보다는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연소열 자체도 누가 더 클 거다? 다이아몬드가 더 클 거다. 그렇죠? 그래서 A하고 C가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8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래요. 가는 지금 수소가 연소돼서 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고, 이거는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즉 여기서 둘 다 발열 반응이긴 한데 누가 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열이 더 크겠어요? 물로 방출하는, 물이 생성되는 경우가 수증기로 생성되는 경우보다는 더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여기서 요 둘의 에너지 차이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화열이에요. 기화열. 즉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상태 변화 열만큼이 흡수가 돼줘야 되니까 이 A와 B의 차이만큼이 바로 물의 기화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맞겠죠. 그 다음에 요게 C니까 여기서는 A에서 B를 빼준 만큼이 바로 C에 해당이 될 거예요. 가와나는 모두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엔탈피는 물이 수증기보다는 더 작죠. 왜냐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는 반응 자체가 흡열 반응이니까 더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니까 바로 엔탈피가 더 커야 될 거예요. 수증기 상태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모두 맞고. 자, 그 다음에 269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 1몰을 각각 물에 모두 용해시키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래요. 그러니까 용해열이죠. 지금 얘 보면은 발열 반응,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셋 다 발열 반응이니까 이 반응의 용해 반응은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일어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부터 다는 모두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맞고, 동일한 온도와 질량의 물에 1몰을 모두 용해시켰을 때 수용액의 온도는 수산화 나트륨이 황산보다 더 낮죠. 왜냐하면 1g이 아니라 1몰이니까 수산화 나트륨은 45kJ를 방출하고 황산은 95kJ를 방출하니까 황산이 방출하는 열이 더 많고, 충분한 양의 물에 염산 1몰과 수산화 나트륨 1몰을 모두 녹여서 반응시킬 때 방출되는 열은 요 둘의 합에다가,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요 중화열도 더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단순히 요 둘의 합이 아니라 플러스 뭐도 해줘야 됨?
중하열까지 해줘야 전체 엔탈피의 변화량에 해당이 될 테니까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고요. 자, 다음에 270번. 자,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프로페인에 대한 자료래요. 몰 질량이 44고 단위 질량당 연소 엔탈피, 그러니까 1g당 50.5예요. 그러면 1몰이 연소되면은 50.5에 1몰이면 44죠. 그죠? 따라서 202.0 똑같이 그다음에 202 아이고 여기다 들어가면 안 되지. 0202. 자, 그러면은 2222.0kJ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거는 엔탈피 변화량 델타 H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프로페인 1몰의 연소 반응식에서 총 방출하는 열화학 반응식으로 맞는 것은 가장 안정한 물질이 생겨야 되니까 물이 생성되는 경우로 보고 연소 반응식은 얘가 맞네요. 4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부호도 조심해 줘야 되고 전체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만약에 얘가 0.5몰이라고 하면 요거의 절반이 돼야 되겠죠? 1111. 그죠? 자, 다음에 271번 보자.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수소와 산소의 반응과 관련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이래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그러면 만들 때 얘가 뭘로 가야 되냐면은 지금 생성 물질인데 반응 물질로 가야 되니까 가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역반응, 즉 H2O2는 H2 플러스 O2로 가야 되고, 그럼 이때 델타 H는 역반응이 일어났으니까 188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의 절반이고 얘가 생성물질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2분의 1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생성물질이 1몰이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2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전체 화학식 자체를 다 절반으로 나눈 후에 요거랑 더해주는 거죠. 그럼 절반으로 나눠주면은 H2 플러스 O2는 아이고 잘못 썼다.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2O 하고 여기서 델타 H는 저값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86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식을 더해보면 왼쪽은 H2O2 플러스 H2 더하기 2분의 1 O2는 H2 플러스 O2 더하기 H2O. 그러면 이 화살표가 거의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양변에서 수소는 사라지고 얘가 넘어가 버리면 여기가 2분의 1로 바뀌어 버리니까 전체 화학식은 H2O2는 뭐가 되냐? H2O 남아있는 거 더하기 2분의 1 O2 하고 같아지죠. 따라서 이거를 역반응으로 시키고 절반으로 나눠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죠. 188에 마이너스 286이니까 마이너스 286에 18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8하고 9, 98kJ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화학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화학식에서 봤었을 때 얘가 생성물질에 있는데 얘가 지금 반응물질로 가 있잖아요. 그럼 역반응을 시켜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몰수 보고서 몇 몰인데 2몰인데 여기서 원하는 건 1몰이니까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4몰이었으면 2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헬스의 법칙으로 풀어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화학식만큼 나와져 있는 기준 화학식을 배수라든지 아니면 역반응을 시켜주든지 하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감이 와요. 저런 부분은. 자, 다음에 272번. 다음은 메테인이 반응을 해서
에테인하고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된대요.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 X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반응은, 자, 그러면 일단은 메테인이 필요하죠. 에테인도 필요해요.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반응 물질, 얘는 생성 물질 빼줘. 어디 들어가 있어? 생성 물질이 들어가 있지? 얘도 빼줘. 근데 몇 배예요? 일단 이거를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1몰, 1몰이니까 얘하고 얘는 그냥 그대로 빼줘 봅시다. 한번 만들어 보자, 식을. 이걸 2배 해주세요. 그럼 CH4 플러스 4O2는 2CO2 더하기 4H2O 됐죠? 두 번째 거는 빼줘. 빼준다 소리는 거꾸로 역반응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대로 넣어놓고 빼줘도 상관은 없어요. C2H6 더하기 27O2는 2CO2 더하기 3H2O인데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빼주고, 얘도 빼주고, 얘도 빼주고, 얘도 빼주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얘하고 얘는 소고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남아있는 게 2CH4. 그 다음 얘를 일로 넘겨버립시다. 음수 남은 거는. 얘는 2분의 8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O2하고 얘를 뒤로 넘겨버리면 C2H6 더하기 얘 빼버리면은 H2O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빼주는 거야. 빼기 H2 마이너스 2분의 1 O2는 마이너스 H2O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고 얘하고 얘도 소거가 돼버리고 얘는 일로 넘어와 버리면 이 CH4는 C2H6 더하기 H2 하니까 원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값하고 같아져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의 2배에다가 그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되고요? 빼주고 얘도 빼줘 버리면은 전체 엔탈피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여기서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273번엔 x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890.3의 2배. 그러면은 0.6 0 8 1 7 마이너스 17860에서 이거 2개 더해줘야지. 15 5 9.9 285.8을 2개를 더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7 5 4 8 1 마이너스 1845.7인데 이걸 한 번 더 빼줘야 되니까 1845.7에서 빼기 1780.6을 빼줘 버리면 1 5 6 끝났네. 65.1이네요. 그죠? 자, 따라서 답은 4번 65.1kJ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4번 봅시다. 다음은 질산 암모늄의 용해와 관련된 실험인데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에요. 자, 25도씨에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일정량의 질산 암모늄 고체를 넣었더니 질산 암모늄 고체가 용해되면서 수용액의 온도가 낮아졌고 시험관 바깥벽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맺혔대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열화학 반응식에서 엔탈피는 0보다 크기만 비교하라고. 그러면 얘는 NH4NO3 S 더하기 H2O 더하기 NH4 NO3 AQ가 될 때는 델타 H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는 무슨 반응이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 거는 H2OG가 H2OL이 되는 거고 이거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액화가 일어났으니까. 그죠? 자,
다음에 275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X2Y가 액체 기체와 관련된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나타냈는데, 기억하고 니은은 X2YL과 X2YG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랑 그러니까 얘가 지금 X2Y가 어차피 그냥 1모식이구나. 자, 그러면 전체 화학식이 X2Y가 X2 플러스 2분의 1 Y2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액체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데 필요한 열량 흡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이게 액체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기체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예요. 즉 상태 변화 10가지 흡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 더 많은 열량을 흡수해야 되는 얘는 X2YL에 해당이 되는 거고, 좀 더 적은 열량을 흡수해 주는 게 이게 기체 상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요 둘의 차이, 즉 286에서 242를 빼준 44kJ만큼은 물의 기화율하고 똑같네. 결국에는 얘가 즉 기체 상태로 가는데 필요한 열량만큼을 더 흡수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G가 액체로 X2YL로 갈 때는, 여기서는 지금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요 둘의 차이인 델타 H는 얼마가 돼요? 양수값 44kJ.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물의 경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6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과 프로페인의 완전 연소 반응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과 연료의 효율성에 대한 자료이다. 연료 메테인하고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할 때 단위 질량당 연소 엔탈피를 기준으로 해주면, 그러니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6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몰당 890인데 16g당 그러면 890kJ를 방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페인은 분자량이 44인데 얘는 지금 2220kJ를 방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질량당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44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냐? 11분의 550이 되는 거고, 나눠주면은 50kJ이죠. 그 다음에 얘는 8로 나눠주면 2, 1, 8이면 8, 8이면 8, 2.2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나눠주면은 다시 55.625 이렇게 나오긴 해. 그지? 55.625. 그러면은 1g당 연소율은 얘보다 더 크네요. 따라서 연료, 메테인이 질량당 기준 연료 효율성이 더 좋다. 그러니까 1몰을 연소시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프로페인이 더 큰데, 1g당이면은 몰 질량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비교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약간 더 크네요. 그렇죠? 따라서 누가 더 좋다? 메테인이 g당 연소율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